안녕하세요. 동글동글 웨딩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와이 오아후 6박 8일 신혼여행이고요. 2017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하와이 오아후로 6박 8일 신혼여행은 그거보다 더 짧은 신혼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을 캡처해서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과 공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미리 일정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용한 것은 대한항공 밤 9시 20분 비행기였고요. 이제 6박 8일 중에서 3박은 슈어레인 시티뷰 저렴한 호텔로 잡았었고 3박은 비싼 호텔로 트럼프 디럭스 스튜디오 오션뷰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유여행이지만 여행사를 꼈어요. 왜 그러냐면 하와이를 둘 다 처음 가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태에 긴급히 연락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행사를 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행 선택이라는 조그만 여행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양수진 대리님께서 아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6박 8일 중에서 3박은 딴 데서 묵고 3박은 오아후에서 묵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6박이 짧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6박 8일을 오로지 오아후에서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트롤리 핑크라인과 우버 택시 렌트카를 적절히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날 일정입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로 10시 50분쯤에 호놀룰루 공항에서 내릴 거라고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소속을 다 마치면 이제 1시쯤에 점심을 키킨 케이준에서 먹을 거라고 잡아놨었고요. 그 다음 2시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안에 월마트와 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쇼핑을 하고 3시부터는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슈어라인 호텔에 체크인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이제 5시부터 루스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제 7시부터 와이키키 해변을 산책하는 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루스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는요,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5시 15분쯤에 예약을 했었어요. 이때 기억이 나는 거는 첫 번째, 대한항공은 호놀룰루 공항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마 신혼부부들이 많이 내려서 걸어갈 거예요. 두 번째, 여행사에서 왕복 픽업을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어디서 타는지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때 한국인 부부 몇 명이랑 외국인 몇 명 해서 버스를 같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키킨 케이주는 블로그에 어떤 메뉴가 많이 올라와 있냐면 던전에서 크랩이라는 메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싼 메뉴입니다. 근데 저희가 키킨 케이주는 총 2번을 갔는데 던전에서 크랩보다는 킹크랩이 더 맛있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첫날에 로스에 들러서 샘소나이트 캐리어를 사세요. 이제 블로그 후기에는 하드 캐리어를 사신 분이 굉장히 많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막 달리고 서로 뺏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애초에 그런 거는 좀 버렸고요. 천으로 된 캐리어를 구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만약에 천으로 된 캐리어밖에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무난한 색깔에서 큰 사이즈의 캐리어를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째, 슈어라인 호텔은 그 저렴한 호텔이기 때문에 방 자체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3급 호텔 정도, 비즈니스 호텔 정도, 그냥 잠깐 잠 자고 일어나기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바닥에 그 큰 캐리어를 펼쳐놓으면 걸어 다니기가 좀 불편할 정도예요. 화장실이 좋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1층에 헤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헤븐이라는 식당은 바깥 사람들도 와서 막 먹는 그런 식당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에그 베네딕트와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이제 저녁으로 루스크리스 스테이크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구글 지도를 첨부해서 넣어놨어요. 지금 보면 이제 슈어라인에서 루스크리스 스테이크까지 도보로 7분 정도 걸린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 번화가이기 때문에 길이 위험하지가 않아요. 5시 15분에 프라임타임으로 남편이 예약을 했어요. 오아후에 스테이크로 유명한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울프강 스테이크 이런 것들 나왔는데 저희는 루스크리스 스테이크만 갔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시켰냐? 시저 샐러드, 뿌띠 휠레, 크림 스피나치, 에스카르고를 시켰는데 다 맛있었어요. 특히 뿌띠 휠레는 결코 뿌띠하지 않은 사이즈예요. 주먹만 해요. 정말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허니문 기념 디저트도 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서비스를 딱 받고 허니문 분위기가 나는 거죠. 딸기 위에 막 불을 붙여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라이프 파크에서 하는 돌핀 엔카운터라는 걸 신청을 했어요. 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하와이에서밖에 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1시부터 2시까지는 푸경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 미 BBQ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는 밤낚시 투어를 한다라고 제 계획을 잡았는데 마지막 거 2개는 하지 않았어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돌핀 엔카운터는 돌고래와 뽀뽀할 수 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요.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건 하지 않았고요.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요. 설명하는 시간도 엄청 길어요. 한국어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영어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막 이야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체험 전에 거북이 밥 주는 거 구경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워터파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래시가드를 입고 갔는데 그냥 래시가드를 입고 수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제 2번째, 밤낚시 투어를 가지 않은 대신에 슈어라인 호텔의 수영장을 이용했어요. 왜냐면 일정을 계산해보니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슈어라인 호텔의 방이 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장도 좁아요. 굉장히 미니미니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밖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비를 맞으면서 막 수영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자, 푸기현 시푸드 레스토랑은 랍스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라이프 파크에서 우버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었던 메뉴는 58번에 허니 월러 시림프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17에서 18달러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시켜서 메뉴판에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동글동글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다음에 26번 갈릭 소스 랍스터 14.99달러, 볶음밥 12.5달러 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맛있었던 건 허니 월러 쉬림프였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이것만 찍어놨더라고요. 3번째 날입니다.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오아우 1일 투어 맛집 탐방 패키지라고 적어놨죠. 한 명당 80불에 이제 가이드한테 드리는 거 5불이에요. 이제 코스는 다이아몬드 헤드 전망대, 할로나 블로우홀, 마카프 포인트, 와이킬레 아울렛 쇼핑 약 3시간, 돌 파인애플 농장, 노스쇼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대로 갔지만 와이킬레 아울렛 쇼핑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트로픽스 바앤그릴, 경치 좋은 칵테일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유여행이지만 투어를 하나 넣고 싶어서 맛집 탐방 패키지로 넣었습니다. 다른 투어는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 넣었어요. 전망대나 사진 찍는 포인트로 다 데려가 주셨고 사진 찍는 시간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자섬 이런 것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뭔가 먹었고 쇼핑을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도 가이드님이 물건 강매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 2번째, 돌 파인애플 농장에서는 그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시길 내리자마자 아이스크림 쪽으로 뛰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했죠. 아이스크림을 사러 달려가세요. 왜 그러느냐? 아이스크림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아이스크림을 봤는데 한 사람당 하나를 시키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이즈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5달러가 좀 넘는데 이거는 3명 정도가 먹으면 딱 맞을 사이즈예요. 둘이 나눠 먹기에도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돌 파인애플 농장에서 파는 기념품은요.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품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투어 일정 중간에 새우트럭에 들러요. 이게 왼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새우트럭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지오바니 새우트럭인데 거기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오바니 트럭의 상징적인 그 빨간색이었던가 그런 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새우트럭에서 파는 그 새우 매운 메뉴만 받았어요.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와이켈레 아울렛에 가요. 와이켈레 아울렛에 가면 레오나즈 베이커리의 말라사다 도넛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사다 도넛을 먹을 사람은 그 앞에서 그걸 먹고 가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쇼핑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먹었죠. 근데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냥 따뜻한 밀가루 도넛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트로픽스 파인 그린은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 말고 트립 어드바이저를 보고 간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지 않고 그냥 주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부심 있게 간 곳이었는데 왜 리뷰가 없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해변에 위치해 있고 라이브 공연을 해서 그런지 그 트립 어드바이저의 평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많아요. 바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문 실수도 있었고요. 빈 테이블에 그릇이 빨리빨리 치워지지 않고 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였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하와이 간다면 여기는 가지 않을 거예요. 장점을 찾자면 이제 좀 늦게 받은 코코넛 쉬림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4번째 날입니다. 11시에는 슈어라인 호텔을 체크아웃 하고요. 이제 호텔을 트럼프 호텔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12시부터 14시, 2시까지는
와이키키 마린 스포츠 패러세일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패러세일링 한 후에 3시에 에그 앤 띵스 알라모아나에 가서 팬케이크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4시부터 트럼프 호텔 체크인 5시에 그 근처에 있는 호놀룰루 쿠키 컴퍼니에 가서 선물용 쿠키를 구입하고 6시에 호텔 시설 즐기기 구경 아마 수영도 이날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호텔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좀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라고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자, 1번 쇼어라인 호텔에서의 3박을 끝내고 트럼프 와이키키 호텔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러세일링을 예약 안 했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 전날에 이제 와이킬레 아울렛을 갔잖아요. 그때 너무 무리하게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열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패러세일링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ABC 마트에서 타이레놀을 샀는데 효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그앤띵스에 가면요.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에 팁을 많이 올려놨어요. 메인 요리를 하나 시키고 팬케이크 3장을 사이드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팬케이크 메뉴로만 시키면 팬케이크 되게 많이 나오고 휘핑크림도 엄청 올려서 나와요. 그거를 다 먹기엔 또 느끼합니다. 그럼 싸가서 먹을 거냐? 싸가서 먹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우리는 다른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메인 요리 하나 시키고 팬케이크 3장을 따로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 3번째, 호놀룰루 쿠키는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각납니다. 많이 사시고요. 많이 드시고요. 선물 줄 사람은 또 선물 줄 사람 용으로 사오세요. 그다음 4번째,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서 페니가 이래서 더 기대했던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마지막에 잡아놨는데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언제 우리 이름이 불리나 막 딴 데로 가지도 못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막상 그 식당에 앉아 보니까 테이블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옆 사람이 뭘 먹나 이것도 다 보였어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음식도 정신이 없었던 것만큼 기대한 것보다는 더 떨어졌어요. 여기 치즈케이크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치즈케이크를 포장해서 와가지고 호텔에서 같이 드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째 날입니다. 8시부터 2시까지는 바다에서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투어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가이드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우마베이로 가서 스노클링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7불에 하나우마베이 입장이 별도로 7.5불 지불했었고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왕복 교통편, 스노클링 장비, 이거는 프리브레스 마스크는 아니었어요. 오리발, 돗자리, 구명 벨트였습니다. 그 다음 스노클링 다녀와서 3시부터 4시까지는 쉬고 5시에 하와이 3대 버거 중에 하나인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를 가기로 예약을 했었고요. 6시부터는 로열 하와이안 센터 또는 티 갤러리아 또는 와이키키 해변 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군데를 갔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자, 오른쪽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오아후에서 꼭 해봐야 할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파라솔과 돗자리는 꼭 챙기세요. 그늘이 없습니다. 래시가드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내리쬐입니다. 그 햇볕이 피부에 꽂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따갑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솔이 없으면 간단한 우산이라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돗자리가 없으면 호텔의 그 넓은 수건이라도 챙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타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은 래시가드 위아래로 긴 걸로 딱 입으시고요. 두 번째,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프리브레스 마스크를 한국에서 사가세요. 왜냐면 거기서 사려고 생각하면 그 프리브레스 마스크가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살 때 뭐 얼굴에 어느 부분을 재서 사는 게 있어요. 근데 막 ABC 스토어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물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사가는 게 낫고요. 국내가 더 쌉니다. 3번째, 하나우마베이의 물이 생각보다 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접고 가세요. 이제 굉장히 일찍 가면 물이 맑다고는 하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신혼여행은 언제 어디서 변수가 터질지 모릅니다. 아까 제 케이스처럼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착을 하면 그 생각보다 맑지 않은 물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의 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음에 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괌이 정말 맑았어요. 그래서 하나우마베이는 스노클링 하기에는 처음 가면 할만하지만 뭐 다른 데서 이미 스노클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4번째,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는 꼭 가보세요.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라는 메뉴와 치즈버거 스쿼드라는 메뉴 모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스무디는 조심하세요. 제가 바나나 스무디를 시켰거든요. 근데 앞에 프레쉬가 안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럽으로 만든 듯한
불량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바나나 스무디야? 할 정도로요. 그래서 바나나 스무디를 시킬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걸 시키는 게 더 낫다. 다음 6번째 날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는 쿠알로아 목장에 가서 승마 투어를 2시간 예약했었고요. 1인당 107.1불이었습니다. 다음 12시에는 햄버거 집으로 이동해서 1시부터는 테디스 비거 버거스 하와이 3대 버거 중에 하나로 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2시에 카일로아 비치에서 놀기로 했는데 이건 패스하고 과감하게 와이킬레 아울렛 쇼핑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7시 반에는 렌터카를 반납하고 7시 45분에는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불꽃놀이를 관람했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레드랍스터 또는 블루워터 슈림프 힐튼 하와이안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또 과감히 패스를 하고 어디를 갔냐? 우리가 하와이에서 정말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은 식당을 하나 가자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키킨 케이준이었습니다. 첫날 점심으로 먹은 거요. 자, 오른쪽에 읽어볼게요. 1번. 쿠알로아 목장 승마를 2시간이나 한 걸 후회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말 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웠고요. 거기 풍경이 굉장히 멋있고 사진도 잘 찍어주는 건 사실이지만 1시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하니까 졸리더라고요. 말 위에서 졸 뻔했어요. 그럼 큰일 나죠. 두 번째. 테디스 비거 버거에서는 오리지널 버거와 몬스터 더블 버거를 시켰는데요. 맛있기는 했지만 매장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다음에 하와이를 간다면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트럼프 호텔을 오션뷰로 잡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면으로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괌에 가게 되면 두지타니 호텔 막 이런 데를 잡으면 진짜 정면에 바다가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호텔은 오션뷰라고 붙어있지만 대놓고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 발코니로 나가면 힐튼에서 하는 금요일마다 하는 불꽃놀이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새로운 식당보다는 지금까지 가본 식당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식당을 한 번 더 가보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갔던 식당 중에 마음에 들었던 식당을 한 번 더 가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버 택시를 불러서 타고 키킨 케이준으로 갔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7, 8번째 날은 별 일정은 없습니다. 9시에 트럼프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하고요. 비행기 1시 20분에 타서 다음날 저녁 6시쯤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항에 가기 전에 호텔에서 미리 짐을 잘 나눠서 포장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몇 킬로가 넘으면 추가금을 더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짐을 다 풀어헤치고 다시 싸는 분들도 봤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저희가 막 도와줄 수도 없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미리 짐을 다 포장한 다음에 무게도 잴 수 있으면 재고 그러면서 좀 조정을 하세요. 제가 만약에 하와이에 다시 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6박 8일에서 좀 5박 7일 이렇게 좀 줄이더라도 숙소는 한 군데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소는 어디냐? 내가 만약에 아기가 있다면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로 잡을 겁니다. 여기는 그 와이키키 해변 바로 앞은 아니지만 수영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수영장에서 노는 애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꼭 오자라고 다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애가 없다면 트럼프 호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5성급 호텔을 고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저렴한 호텔이 트럼프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트럼프를 찬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서 막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트럼프 호텔도 굉장히 좋다. 다음 세 번째, 여행의 목적은 단순화시킬 겁니다. 관광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쇼핑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이킬레 아울렛에서 너무 저렴하니까 나중에 하와이에 오면 숙소를 이 근처로 잡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갈 예정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타미, 폴로 이런 걸 쓸어와라. 코치를 쓸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싸요. 다음 4번. 와이킬레 아울렛에서는 지금 정 사이즈로 사지 말고요. 한 사이즈를 업해서 사세요. 내가 만약에 85를 입는다? 그러면 90을 사시고요. 내가 만약에 90을 입는다? 그럼 95를 사세요. 왜냐? 결혼 후에는 살이 찌기 때문입니다. 저는 85짜리 그 타미 집업을 샀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팔을 억지로 껴보는데 소세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는 꼭 한 사이즈 업해서 편한 걸로 사세요. 그 다음 5번째, 로스에서 카터스라는 브랜드의 아기 옷을 팝니다. 쓸어 담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와이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괌으로 태교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둘이서 가잖아요. 괌은요 이미 로스에서 카터스가 싸게 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쓸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몇 개 안 남은 헐렁한 옷걸이를 보면서 저는 하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와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단 적을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 온 사람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일찍이긴 하지만 로스에서 카터스 아기 옷을 굉장히 많이 주워 담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번째, 기념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호놀룰루 쿠키도 괜찮고요. 아니면 로스에 가면 폴로나 타미 같은 브랜드 양말이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와서 기념품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와베이 스노클링은 물이 그렇게 맑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디즈니빠거든요.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스토어에 가서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디즈니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베스앤바디웍스에서 나오는 손소독제, 세니타이저를 사람들한테 많이 돌렸습니다. 기념품을 많이 돌렸고요. 반응 좋았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는 손소독제가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됐죠. 그때는 베스앤바디웍스처럼 이렇게 향이 나면서 알갱이가 있는 손소독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심지어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는 튜브 형태로도 나오고 큰 통으로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베스앤바디웍스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베스앤바디웍스에 갈 거면 그냥 내가 쓸 바디로션이나 내가 쓸 바디워시를 사는 게 나아요. 만약에 하와이에 다시 간다면 다시 갈 식당은 크게 3개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 왜냐하면 이 치즈버거인 파라다이스의 맛을 기억하고 국내에 있는 수제버거집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요. 그 비슷한 맛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맛있긴 맛있지만 조금씩 다 모자라요. 그나마 비슷했던 게 파이어벨이라는 곳이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키킨 케이준이었어요. 저희가 2번이나 갔던 식당이죠. 국내에서 비슷한 맛을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제버거는 비슷하기라도 한데 이거는 비슷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컨셉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푸견. 국내에서 중식은 짜장, 짬뽕, 탕수육 이 외에는 시키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허니월러 쉬림프를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 허니월러 쉬림프라고 치면 파는 데가 있는데 비주얼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푸견에 다시 가서 꼭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먹거나 쟁여올 곳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에그엔딩스에서 나오는 물건들인데 그 2번째 줄에 맨 왼쪽에 보면 코코넛이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저는 에그엔딩스 코코넛 시럽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대신 구매를 해달라고 할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가면 에그엔딩스 코코넛 시럽을 사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웨이브 맥주는 ABC 스토어에서 팝니다. 그래서 뭐 6개들이 그 다음에 뭐 낙병으로도 파는데 6개들이를 사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놀룰루 쿠키. 이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거기서 많이 먹어도 좋고 선물용으로 가져와도 좋고 꼭 드세요.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있는 치즈케이크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다음 마우나루와 마카다미아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품인데 이 중에서 어떤 맛을 골라야 되냐라고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와이 엔딩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드라이 로스티드 마카다미아, 허니 로스티드 마카다미아, 마우이 어니언 갈릭 마카다미아, 밀크 초콜릿 마카다미아, 코나커피 글레이즈드 마카다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제 제가 맛있게 먹은 거, 남편이 맛있게 먹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었던 거는 드라이 로스티드 마카다미아였고요. 맛이 물리지가 않아서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건 마우이 어니언 앤 갈릭 마카다미아였습니다. 만약에 다시 간다면 허니 로스티드 마카다미아도 먹어보고 싶네요. 동글동글 웨딩 노트, 오늘은 하와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